아니, 교수님, 그 네. 강의가, 다른 날보다도 오늘 너무 와 닿아가지고, 제가 오늘 네. 꼭 이렇게, 교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어, 싶었거든요. 네네. 네. 어제 제가 이제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조금 음, 있었어요. 네. 근데 어제는 이제 그 실수하고 불안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실수로 여러 음,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근데 인간은 그 실수를 저는 인간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을 음, 이제 음, 해왔는데, 어제 이제 두 가지 뉴스에서 음, 수원 교통사고 그 사건하고, 그리고 음, 수능 시험에서 타종 교사 실수로 그렇게 여러 사람이 피해본 이런 사건들을 이제 좀 경험하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또 경험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하고, 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실수에 대해서 너무 음, 강박증이 있는 게 아닐까. 저의 음, 자그마한 실수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고, 그 피해로 인해서 내가 음,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괴롭고,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음, 그런 거를 이렇게 지고 가는 게 아닐까. 항상 음, 마음속에 불안과 그런 음, 실수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음, 것들을 항상 갖고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남편하고 조금 얘기를 하면서 음,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음, 갖긴 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조금 해소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교수님과 조금 대화를 나눠보면 조금 그래도 네, 조금 뭔가 낫지 않을까 해서 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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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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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실수에 대한 불안 가질 수 있죠. 네, 뭐 종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뭐 네, 얼마 전에 아마 수능 때 그런 네. 실수가 있었던 모양인데 또 아니. 그거는 기사로 본 거예요. 기사에서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기사에서 네, 그러니까 그 네, 수능장에서 아마 그런 저도 네,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무슨 말씀인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뭐 수능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내가 뭐 공부한 것을 네, 혹시 까먹고 잘못 네, 답쓰면 어떡하지? 그런 네, 걸 네,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네, 자기의 어떤 퍼포먼스, 수행, 어떤 네, 거를 일을 함에 있어서의 실수나 혹은 말을 하다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네, 무슨 자기 업무를 보다 실수하거나 네, 그런 것을 이제 걱정하는 이제 그런 사례인데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네, 음, 지우고 됐습니다. 음, 우리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네, 걱정을 하면은 걱정하는 일이 더 오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진 않나요? 근데 그러면은 그것도 이렇게 좀 단련이 된 사람이 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걱정을 벗어난다고? 음, 걱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네, 내려놓는 단련된 음,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지 음,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워낙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음, 상황이 오면, 음, 그거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들지 음,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네, 드는 거죠. 네. 네, 네. 음, 선생님 입장에서는 걱정을 네. 왜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음, 나에게 생길까 봐? 네, 그게 그렇죠?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걱정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득은 없는 것 같아요. 이득은 없는 것 같은데, 이득이 어, 없는데 왜 할까요? 불안하니까 거기에서 제가 회피를 하고 싶어서 걱정을 하는 것 같다는 음,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제가 그 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네, 걱정을 하면서 그거를 빨리빨리 거기에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 네, 네, 그런 게 그런 거죠. 아닐까. 네, 네. 네, 네, 그럴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게 걱정이든, 뭐, 후회든, 어떤 분이, 여러분은 뭐, 분노를 자주 내는 분일 수도 있어요. 분노든,
아무튼 여러분의 뭐 부정적 혹은 불건강한 습관 혹은 행동이라고 합시다. 불건강한 행동 습관. 이 행동은 이제 뭐 몸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마음으로 하는 행동도 있어요. 어떤 생각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이것이 왜 자꾸 반복될까요? 왜 반복될까요? 왜? 우리 심리학자들은요, 이 반복하는 거는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이득. 그 전문 용어로는 이제 강화라 그래요. 강화. reinforcement라 그러는데. 학습에서 우리 조건화, 학습의 중요한 기제 중에 하나가 이 조건화거든요. 조건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브로프의 딸랑딸랑 종소리와 그 침 흘리기가 연합되는 거는 이거는 고전적 조건화라 그래요. 고전적 조건화. 그리고 어떤 행위를 우리가 그 부모라든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나갈 때 어떤 행동 다음에 벌을 주거나 혹은 상을 줘가지고 어떤 행동을 만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조작적 조건이라고 그래요. 조작적 조건화. 요거는 이제 파브로프가 유명하고, 요거는 이제 미국의 스키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심리학 개론 들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조작적 조건 형성, 고전 조건 형성인데 요거는 어떤 연합이냐면은 음, 자극과 자극이 연합되는 거고요. 이거는 반응과 반응의 결과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앞에서 그 파브로프의 그 실험에서는 딸랑딸랑 소리하고 고깃가루 이 자극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딸랑딸랑 소리가 이 고깃가루에 그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조작적 조건화의 경우에는 어떤 행위 다음에 보상이라 그러죠. 보상. 전문 용어로는 이제 강화라 그래요. 리인포스먼트가 오게 되면 그 행동이 반복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비둘기 갖고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비둘기가 그 동그란 전건을 단추를 쪼개 되면 먹이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쪼면은 먹이가 나와. 안 쪼면 안 나오죠. 그러면 쪼는 행위를 그 비둘기가 태어나서 그 전건을 처음 보는데 그거를 쪼게 되면 먹이가 나오니까 그럼 이제 쪼는 행동이 이제 강화를 받잖아요. 그럼 배고프면 이걸 쪼는 행동이 학습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게 배우게 되는 거, 연합 형성되는 게 학습이란 말이에요. 뭐 아이가 눈 뜨자마자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빠는 거는 학습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건 배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미리 프로그램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프로그램 됐기 때문에 학습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또 맛있는 게 입에 들어가면 침이 나온다. 이것도 학습한 건 아니에요. 이건 프로그램 된 거예요. 입에 맛있는 어떤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가면 그 자극에 의해서 침을 분출시키는 것은 이미 생득적인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학습이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살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거죠. 살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학습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앞에 서설이 좀 길었죠. 걱정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계속 후회만 하는 분도 있고 그 예를 들면 아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 말을 했을까 밥 먹다가도 생각하고
공부하다가도 아까 내가 바보같이 그 말을 했을까? 우리 이불킥이란 말이죠. 이불킥 계속 이불킥을 차는 거야. 계속 왜 그랬지 왜 그랬지 후회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이득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걱정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득이 있어요. 어떤 강화가 있다는 거죠. 숨은 강화. 잘 모르지만 거기에 숨은 강화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걱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일이 안 왔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죠.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믿게 되면은 그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뭐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걱정을 했어.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실수가 없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걱정을 한 것하고 실수가 없었던 결과랑 이게 연합이 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이 조작적 조건화에서 무서운 게 뭐가 있냐면 이 강화라고 하는 것이 보상이 늘 오는 것보다 어쩌다 오는 보상을 경험하게 되면 이 소거가 잘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걱정을 했는데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걱정을 했더니 실수 행위가 없었던 일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또 이런 것하고 연합이 되다 보면 걱정을 하면 그래도 그 내가 두려워하는 실수하는 행위가 없다라는 암암리에 그런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많은 그 불건강한 행동 뒤에 보면 이 숨은 강화가 가변 비율로 좀 너무 전문적이군요. 가변 비율 강화 계획으로 말하자면 스케줄로 강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쉽게 말씀드리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강화가 늘 오지 않는 내 행위 뒤에 어쩌다가 강화가 오는 그런 경우에 그 행위의 소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도박을 하는 것도 그렇죠. 도박을 하면 내가 따는 경우도 있지만 잃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따는 그것이 어쩌다가 강화를 받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행위가 소거가 잘 안 됩니다. 아이들도 일관되게 예를 들면 때를 썼을 때 일관되게 그 안 들어주면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뭐 슈퍼마켓에서 뭘 사달라고 뭐 들어 누워가지고 뭐 때를 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뭘 사줬다. 그러면은 뭐 열에 일곱 여덟 번은 안 사줬는데 두 번, 세 번은 사줬다. 그러면 이제 가변 비율로 강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강화를 받는 그 행동들은 좀처럼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쩔 수 없이도 그 부모로서는 어쩔 수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가변 비율로 강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떼쓰는 행동이 쉽게 소거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성공하지 못해도 들어 누워서 때를 쓰는 행동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받는 그 강화들이 계속 있는 경우. 그래서 어떤 그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불편하죠. 불편해요. 그래서 그 이성적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내가 걱정을 한다고 일이 잘 풀리지는 않아. 오히려 걱정을 하면 오히려 걱정하는 일이 생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면 이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이라고 했죠.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때문에 앞부분에 제가 서설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지금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네.
사라지셨나? 아니요, 잘 듣고 네, 있습니다. 네네. 제가 서서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예. 네.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이게 설명이 좀 긴 거는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때 또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네. 그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때문에 내가 일을 하면 돼 100%내 주의 자원을 사용해도 실수가 날 수 있는데 어려운 일의 경우에는 벌써 10%, 20%, 30%가 걱정에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걱정을 하는데도 주의 자원이 쓰이는 거예요. 걱정에. 이 100%를 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하는 데 쓰이고 근데 이게 걱정에 쓰이게 되면 그 걱정하는 만큼 일에 주의 집중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걱정하는 일이 생긴다. 즉 실수를 걱정하는데 실수하는 일이 생긴다. 오히려 실수를 하는지 마는지 아무런 그것에 뭐 태평한 사람은 실수를 잘 안 하는데 확률적으로 물론 그 사람들도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확률적으로 보면 걱정하는 사람한테 실수가 더 많다. 왜냐하면 걱정하는 만큼 그 일을 할 때 뺏기니까요. 물론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미리 실수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과는 별도예요.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그 상황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빠지는 거죠. 혹은 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이번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이 되는 거야. 못 볼까 봐. 이번엔 정말 잘 봐야 되는데 라고 할수록 태평하게 공부하면 차이 날 텐데 정말 잘 봐야 되는데 하면은 못 보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걱정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공부에 이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00을 다 써도 모자랄 판에 이 걱정을 하고 있네.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시험 못 보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시험 못 보고 걱정하는 사람한테 시험 못 보는 일이 생길 확률이 더 높다. 이런 거를 이해하시고, 내가 걱정을 하면 걱정할 일이 더 생기겠구나. 이제 그거를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게 습관이 한번 형성된 게 아까도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이 반복에서 생기는 반복. 이 반복은요, 얘가 불건강한 행동에 반복될 수도 있고 건강한 행동에 반복될 수도 있어요. 반복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나 반복할수록 힘이 생기죠. 근데 내가 건강한 행동을 하면 건강한 행동이 힘이 커지는 거고 불건강한 행동을 반복하면 불건강한 행동의 그 기술이 마음 기술의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제 불건강한 마음 기술을 이제 소거시키면서 건강한 마음을 해나가는데 그래서 이 걱정이 많은 사람들 뭐 그거를 내가 뭐 어린 시절에 뭐 그래서 그랬다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저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과거 얘기 자꾸 하지 마라. 과거 얘기 하려고 그러면은 과거에 성공했던 거 즐거웠던 거 그런 웰빙 기억을 주로 떠올려 봐라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안 좋은 기억은 안 시켜도 잘 떠올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건강한 기억들을 떠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내가 지금 그거를 과거를 소환하지 않는 한 현재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걸 내가 자꾸 현재에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현재화시키기 때문에 과거가 힘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는 힘이 없어요. 자꾸 과거를 파헤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이유 때문이든 반복됐기 때문에 그 힘이 지금 세요. 그렇다고 그걸 자꾸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다 보면 더 커지니까 그런 과거의 습관을 내려놓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 훈련을 하시면 이 쉰다, 이 명상 훈련이 왜 좋으냐면요. 이게 반추의 습관, 이 반추라고 할 땐 주로 불건강한 것을 반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걸 반복하는 것을 반추라고 그러진 않고, 그러니까 불건강한 것을 반복할 때 제가 반추라는 말 씁니다. 이 반추의 습관을 내려놓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걱정하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은, 혹은 후회하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은 이 닦으면서도 후회를 하고 이 닦으면서도 걱정을 해요. 근데 이게 명상 훈련을 시작하신 분들은 아, 또 걱정하는군. 그래. 또 이 닦는 걸 돌아오죠. 설거지 하다가도 걱정하겠죠. 아, 또 걱정하는구나. 그래. 다시 설거지로 돌아오죠. 이렇게 꾸준히 반복해요. 그러면 그 걱정이 올라왔을 때 걱정에 빠져들던 그런 상황, 과거 같으면 그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이 계속 현재화되는 거예요. 지금도 설거지 하면서도 걱정, 이 닦으면서도 걱정, 걸으면서도 걱정, 밥 먹다가도 걱정, 공부하다가도 걱정. 이 걱정이 늘 다양한 맥락에 이 걱정이 association,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죠. 근데 이 명상, 특히 행위 명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이 행위 명상을 하면은 다양한 국면에서 디소시에이션이 됩니다. 이 다양한 이닦기, 걷기, 세수하기, 밥 먹기, 이 모든 상황에서 걱정이 침투할 때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 걱정을 하는 불건강한 그 습관이 소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를 내가 없애려고 하지 않아. 없애려고 하지 않지만 결국은 그 사라지는 거죠. 그 그림이 5개 원그림이 어디에 또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5개 원그림, 그 까만 원하고 씨름하지 말고 하얀 원을 길러라 하는 얘기인데요. 다시 돌아와서 음, 그 명상 훈련을 통해서 이 걱정이든 무엇이든 불건강한 생각 습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게 돼요. 그래서 명상이 요즘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왜 쓰이냐면 이게 치료 효과를 갖고 와요. 치료 효과를.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한 습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긍정 심리를 함께 쓰는 거예요. 이거는 대치해 주는 거예요. 이 명상이 이 생각을 내려놓도록 하는 거라면 이 긍정 심리는 대체해 주는 겁니다. 대체해 주는 거. 불건강한 생각을 건강한 생각으로 그 대체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긍정 심리의 수행법은 대체해 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EJ, 이열치열. 그러니까 오랑캐를 오랑캐 다스리고 열을 열로서 다스린다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긍정 심리 중에도 몇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웰빙인지, 네, 웰빙인지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웰빙인지 기법 중에 그 자꾸 걱정을 하는 생각이죠. 그 생각을 그 대체할 수 있는 웰빙인지를 자신만의 웰빙인지를 갖춰보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통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좀 보편적 힘을 갖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이 선생님 나름의 그런 웰빙 인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티베트 속담입니다만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좀 재미있죠?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네.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주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네. 그래,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지는 않지. 어떤 이러한 걸 자꾸 대치해 가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이 선생님이 보기에 그 나의 그 불건강한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다른 건강한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통해서도 그 걱정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드렸던 거, 걱정을 하면 오히려 더 실수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거를 떠올리는 것도 걱정을 좀 잠재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왜 설명이 이렇게 길죠? 오늘은 너무 강의 스타일로 설명이 기네. 앞에 그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를 설명하더니. 네. 이 마음 챙김에 관련된 건데요. 이 수용, 받아들임이라고 하죠.
받아들임. 우리는요, 선생님도 앞에 말씀하셨죠? 인간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뿐이에요. 그런데 걱정을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왜? 뺏기니까.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때문에,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때문에 그만큼 걱정으로 뺏겨요. 뺏깁니다. 그래서 실수를 더 하게 돼요. 이렇게 100%를 해도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과도한 동기를 만들고, 욕구죠. 과도한 욕구를 만들고, 과도한 욕구가 결국은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험은 절대로 잘못 보면 안 돼. 이번 시험은 정말 잘 봐야 돼. 이런 생각이 이번 시험에는 반드시 잘 봐야 한다는 그 욕구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런 과도한 욕구를 갖게 되면 불안이 생기죠. 걱정하게 되죠. 안 되면 어떡하지?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요. 그럼 걱정하게 되고 그만큼 집중하지 못하고 걱정에 내 정신 자원을, 정보 처리 용량을 훼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걱정하는 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물론 긍정 심리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마음 챙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예요. 마음 챙김을 통해서 받아들임의 힘을 기를 수도 있고, 이 긍정 심리적인 이해 쓴다. 긍정 심리를 통해서도 이 받아들임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한 걱정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습관이 길면 길수록 과거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게 뭐 어쨌든 그 세월이 길다면 내가 그 걱정을 하는 습관, 그게 불건강한 습관이 뭐 걱정이든 무엇이든 여기 계신 분들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내가 그 불건강한 생각의 습관, 행동 습관, 욕구 습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있다면 과거에 뭐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밝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오래됐다면 오래된 만큼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새로운 학습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챙김과 긍정심 훈련을 통해서 받아들임이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뿐이에요. 그래도 실수는 생길 수 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받아들임의 힘이 걱정을 제압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명상을 통한 그런 과거의 그 불건강한 습관에 속어 또 웰빙 인지를 통해서 대체해주는 그런 훈련 등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선생님 어디 가셨나? 네. 네네네, 네. 네.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강의가 돼 아, 버렸네요. 네.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 들으시면서 조금 뭐 네. 좀 궁금하거나 그런 점이 있으시면 교수님의 그 습관 형성이 조금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불안과 걱정 이런 게 왔을 때, 네. 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습관 형성이 이렇게 음. 되시고 계시는지. 저는 그거를 음. 못하니까 잘, 아, 어떨 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요. 네네, 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오직 할 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뭘 하든지 저는 저도 그렇고요. 아,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러고 오직 할 뿐으로 해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결과를 받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할 뿐으로 다 할 뿐이에요. 그럼 그 결과는 내가 받아들여야죠. 근데 내가 걱정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100%를 못 사용하게 되니까 그냥 오직 할 뿐. 네. 좀 어려운 말로는 진인사 대천명. 사람은 사람의 일을 다 할 뿐. 결과는 하늘의 명을 기다릴 뿐이죠. 진인사 대천명. 그러니까 그런 오직 할 뿐, 진인사 대천명 이런 규절이 이 선생님한테 혹시 네.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붙여놔야 걱정이 될 것 되실, 같아요. 응? 네?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게 도움이 되신다면 어떤 일을 할 네. 때도 그래, 네. 오직 할 뿐, 네. 혹은 뭐 한자 말이 좋으시다면 진인사 대천명. 음, 사람은 사람의 일을 다 할 뿐이야. 일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하늘이 결정하는 일이지. 나는 나의 일을 다 할 뿐, 오직 할 뿐. 이런 자세를 가지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것이 뭐 어린 시절에 무슨 부모님의 뭐 때문이다 뭐다 뭐 따지실 필요 없고요. 지금 그 습관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 습관에 내가 얼마나 먹이를 많이 먹였느냐,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게 되느냐가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꾸준히 명상 수행하시면서 이 긍정심리 수행을 함께, 특히 웰빙인지를 잘 사용하시면, 웰빙인지 문장이죠. 오직 할 뿐 네.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어떨까 듭니다. 아,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선생님의 질문이 어, 그 너무 별도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매우 보편적인 그 말하자면은 해결해야 할 거리, 그런 질문거리, 문제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듯이 좀 길게 설명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비슷한 그 문제들, 특히 과거에 대한 후회, 원망, 미래에 대한 걱정, 이 결국 이런 것을 우리가 루머네이트, 반추를 통해서 이 불건강한 반추의 습관을 점점 공고하게 강하게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키우고 있느냐, 이게 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키우고 있는지, 무엇에 먹이를 주고 있는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건강한 웰빙 인지 문장들을 오히려 반복하는 그런 훈련, 또 생각을 쉬는 명상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욕구 생각을 다스리는 마음 기술을 양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